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대한 모정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트럼프 이 저격범의 신상을 지금 이 미 FBI에서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거주하는 20세 남성이다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이죠. 자세하게 이 앞방송을 통해서 보도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북한 주민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한마디로 문재인 때는 북한 주민이 말이죠. 우리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북한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요거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거 북한 관련 정보 전부 재판을 공개했는데 이 좌파 이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공개로 처리하다가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차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야말로 영원히 챙기겠다. 통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런 그 입장문을 윤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보도, 김민전 의원이 지금 뭐죠? 그나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민전 의원의 이런 발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 너 지금 먹사리즘 쭉 얘기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거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잘 돼야 되는데 너 범인이잖아. 이런 범죄인의 소굴이 되어 있어. 국회의장은 뭐 하고 있어? 이거 안 하고 너 이거 정치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는 거 알고나 있어? 그런 거는 알면서 먹사리즘을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도 알고 있니? 제대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이 김민전 지금 이 의원의 이런 사이다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도를 종합하면요. 지금 이재명이, 저도 이제 조명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조명현이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 폭로하는데, 왜 나를 무고죄로 고소를 못하고 있느냐. 유동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거, 이미 원조에 해당되는 김무선이, 아니, 김무선이 뭐, 거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온갖 폭로를 다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이거 이재명이 제대로 이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제대로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 김동연 판사에 관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동연이 판사 얘기도 여러분께 가능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 테러범 얘기를 그래도 맨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내 언론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요. 지금 이제 미 연방 수사 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미 연방 수사 최고의 연방 수사국 흔히 FBI가 이제 방금 전에 말이죠. 이 총격범, 이 테러범은 펜실베니아 출신의 20세 남성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정보는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뉴욕 포스트에서는요, 이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 남성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머스 매튜 크룩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은 이제 이민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가 어디에 소속된 건지, 그동안의 직업이 뭔지, 또 어떤 이 이력을 범죄 이력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범인은요, 현장에 있는 비밀 SS 미 경호국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총살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은 이렇게 이제 이 저격범까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저격범이 죽었고요. 당시 이제 지지자로 볼 수 있는데 청중 1명이 죽었고 나머지 2명이 중태에 빠져 있다라고까지 나와 있고요. 트럼프는 건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그 캠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인데요. 요 대변인이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괜찮다. 그리고 지역 의료시설에서 진찰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걸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 물론 다르긴 다르지만은, 자, 사안의 엄중성은 누가 훨씬 더 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크잖아요. 트럼프가 큰데, 트럼프는 그야말로 의연하게 현지 병원, 버틀러 카운티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펜실베니아 지역 의료시설에서 진찰을 받고 있다. 요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재명이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례를 갖다가 잘 원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지역 의료를 갖다가 이제 좀 활성화시켜서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든 지방에서 진료를 받든 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의료 정책까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 짚어볼.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이 맞다. 요거를 다시 한번 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인근에서 지역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의 이 깜, 그렇죠? 이 정치 지도자의 깜이 얼마나 부족한 깜이냐. 이런 지금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지금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이제 7월 13일 미국 현지 시간은 지금도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7월 13일 오후 6시 13분에 일어났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일요일 7월 14일 날 아침 7시 13분이 되겠습니다. 7시 13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트럼프가 이렇게 테러 위협에 직면하다 보니까 테러를 직접 받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닷새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어요. Put Trump in a bullsey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역의 중심에 넣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요것이 지금 언론의 도마에 올라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일단 이런 것도 이제 또 도마 위에 올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요, 지금, 이 완주의사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저도 이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든은 완주의사를 갖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고액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더 불이 붙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 무슨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현장에서 오늘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에서 이 주 경찰한테 그리고 미 경호 당국에다가 지금 뭔가 이상한 사람이 지금 있다. 총기를 들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총기를 들고 지붕 위를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다. 요거를 경찰 당국에 여러 차례 제보를 했다는 거 합니다. 근데 이 제보가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 요것도 또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사고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열풍이 더 많이 불어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격 이후에 지금 이제 미 유세 전에서 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트럼프의 지지율을 갖다가 끌어올릴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지방에 있다가 말이죠. 이번 이 저격 소식을 듣고 바로 워싱턴으로 기환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사하다는 거 이건 참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이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 결집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대결집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신이 구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브라질 이 공화당 지금 전당대 불과 이틀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선거전에서는 유리한 그런 이제 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상당히 좀 어려운 곤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이 상황, 이 거대한 파도인데 요거를 지금 이제 이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델라웨어 성당에서 지금 예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요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지금 이제 이 워싱턴으로
귀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바이든 캠프에서는요, 트럼프를 비판하는 지지자 메시지 발송을 일시 중단하고 TV 광고도 최대한 빨리 내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범인의 이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머스 매튜 크룩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를 드리는데, 물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일제히 이번 이 비판, 어떤 경우에도 이런 테러는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 안철수, 이재명 전부 똑같은 규탄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서 윤 대통령 오늘요,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요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외 처리 중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요,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고,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 통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절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배설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2005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겠다. 그리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4분의 3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유괴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탈북민에 대한 이 종합적인 이 대책 지원을 즉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이런 그 윤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김정은이는 체제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을 갖다가 철저히 막는, 그래서 탈북하다 걸리면 뭐 그냥 바로 처형하는 이 정도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윤 대통령은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최대한의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것이어서 말이죠. 이게 그 김정은이의 탈북 방지 정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탈북자의 지금 탈북이 뭐 급감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탈북 현상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아주 광범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김민전 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제 최근에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합동연설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요, 이 국회가 더 이상 도둑 놈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조교하고 이재명에는 직격하는 거가 되겠죠. 황운하. 그래서 국회가 더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진보당에서 3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울산시장 선거 이 개 문제,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전투표, 요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범죄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을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을 갖다가 제대로 직격하는 입장문인데, 이러니까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좀 높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 입후했기 때문에 당선은 뭐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김민전 의원의 이 발언문 내용을 제가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둑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사니즘, 이거 한마디로 좌파 이념주의, 그렇죠? 예, 포퓰리즘의 그야말로 진수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이런 인간이, 그래서 당 대표,
이거는요, 뺏지도 잘 자격이 없죠. 성남시장도 돼서는 안 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직접 본인의 얘기를. 거부권으로 겨우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섭니다. 북한을 찬양 공모한 국법법 위반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탄핵 청원 쉽도록 서버를 정설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국회의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국회가 더 이상 국법법 위반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더 이상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범죄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막아야 합니다. 뭐 사이다 발언이에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겨우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섭니다. 북한을 찬양 공모한 국법법 위반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탄핵 청원 쉽도록 서버를 정설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국회의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국회가 더 이상 국법법 위반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더 이상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범죄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막아야 합니다. 아주 뭐 여러분들 뭐 시원하시죠? 예, 그래서 요걸 하나만 더 이재명이 먹살이죠. 예, 먹살이점이.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해지고요.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도 불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대표 선거에 넣으면서 먹살이즘, 먹고 사는 것을 당대표 출마의 이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가 불안해지면 먹고 사는 거 다 힘들어집니다. 이재명 그거 알고 있니?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해지고요.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도 불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대표 선거에 넣으면서 먹살이즘, 먹고 사는 것을 당대표 출마의 이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가 불안해지면 먹고 사는 거 다 힘들어집니다. 이재명 그거 알고 있니? 정치가 불안하면 예, 경제도 이 불안해지고요. 정도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이재명의 실체를 이해하시는데, 자, 이 도둑놈, 그렇죠? 이 먹살이즘, 이것이 제가 도 하여튼 이 포퓰리스트의 아주 전형임을 스스로가 양심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비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테러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의 반응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여야 공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이 테러 규탄, 요거를 강력히 역설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재명, 배현진 이 테러로다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 정치 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극단 정치,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말이죠. 큰 부상을 피해서 다행이지만은 참으로 충격이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남의 나라 일 같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요. 우리 정치도 이러한 민주주의 적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그리고 오세훈도 테러는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다. 미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이 한민수 대변인도 입장을 내놓고요. 아주 이 테러를 규탄하면서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이도 한마디 했네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렇게 냈는데요. 자, 이거 이재명이가 잠적했는데 드디어 지금 이제 입을 열었네요.
야, 이거 테러. 그동안에 제가 어디서 뭐 했는지, 자,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지금 틀림없이 1순위가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신진우는 걸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자, 이화영 재판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김성태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눈으로 귀로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검찰에서는 말이죠. 이거 서울중앙지구로 지금 이전하는 거, 평합하는 거, 이거는 안 돼. 라는 입장까지 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오로지 사생결단식으로 이번 이제 수원지법에서 맞는 거, 이거 대법원에서 이제 빨리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이죠. 이제 대법원 일부가 이제 맞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경환 대법관이 이제 주심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화영 재판, 또 이 법관 기필했는데, 대법원에서 30일이나 걸렸는데, 이미 대법으로 넘어간 지 한 달이 넘어요. 자, 그래서 요 심리는 최단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은 즉각적으로 정계 은퇴까지 하도록, 이거 배지 띄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정계 은퇴 압력, 그 다음에는요, 이 탄핵도 탄핵이지만요, 이재명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범국민 이 캠페인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